네, 아무튼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여기서 편집점 잡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아프간의 정세가 많이 흔들리게 됐죠. 여러분들이 아프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천천히 아프간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뉴스는 들으셨을 거예요. 아프간이 탈리반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프간이 흔들리는데 왜 미국도 같이 흔들려야 되냐, 미국 정세가 왜 흔들리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왜 미국이 철수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다른 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원래는 왕정 국가였어요. 1970년대까지는 그 전에는 영국의 침략을 받다가,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반역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970년대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일단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비한 나라인 게, 웃기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 게, 당연히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식의 국가가 있었고, 공화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겨진 게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국가가 생긴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종교 국가로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거기에서 주둔을 시작하면서 다시 또 서방 친화적인 국가가 있었다가 지금 다시 또 탈리반 종교 국가가 점령을 한 건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70년대는 까지 왕정, 70년 초 민주공화국, 그리고 70년 후반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인민공화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교국가, 90년대 종교국가, 그리고 2001년 미국 주둔이죠. 미국 주둔. 자, 그 다음에 2021년 기준 다시 탈리반 종교국가.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엄청난 역사의 변화, 정세의 변화, 정치를 변화를 겪어온 나라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사실 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나라들은 진짜 엄청난 강대국들이 많아요. 소련의 침략도 받았었고, 미국의 침략도 받았었고, 영국의 침략도 받았었고, 정말 엄청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 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하면 어떤 생각들이 나시나요? 아프간의 여성은 1970년 제가 말했던 민주공화국 시절만 해도, 자, 여성들이 이렇게 히잡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짧은 미니스커트를 끼고 다녔습니다. 자, 이랬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은 아주 항상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죠.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분위기의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현대고, 아까 보였던 그런 게,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제가 까먹고 꺼버렸네. 자, 잠시만요. 요거를, 뭐야.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제가 순간적으로 지워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오른쪽이 현대가 아니라 옛날입니다. 네. 왼쪽이 지금 현대예요. 히잡을 쓰고. 지금 지금 세상이 약간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인권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탈리반이 어떤 국가인지, 탈리반이 어떤 집단인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1970년대까지 왕정을 유지할 때만 하더라도 원래는 인도와 소련 사이에 완충 국가를 두기 위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를 유지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스탄 알잖아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등 스탄 나라들이, 자, 원래는 약간 좀 뭐랄까 왕국 같은 느낌이, 이제 제국, 소련 제국이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런 제국들이 있고 거기에를 이제 둘러싸는 이제 왕국 같은 느낌이 이제 스탄 나라들인데, 이제 그 스탄 나라 중에서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강대국들의 접견에 있으면서도 그 접견 지역의 중간에 요충지로 쓰기 위해서, 요충지가 아니죠, 좀 완충지대로 쓰기 위해서 좀 그 유지했던 국가가 이 아프가니스탄인데, 근데 70년대 초에 이제 어떤 장군이 이제 그 막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제 그 당시 있던 진보적인 인물들을 합쳐서, 진보적인 군인들을 불러와서, 야, 이거 왕국 여태까지 유지하는 거 너무 구시대적 아니냐. 그래서 70년대 초에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같이 전쟁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야 이거 뭐야 뭐 민주공화국 됐다고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야 우리도 권력만 좀 뭐 여성인권 상장됐다고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게 있는데 이거밖에 안 돼? 조금 더 우리를 챙겨줘야지 하면서 그 당시에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70년 후반에 78년도쯤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인민공화국으로 바꿉니다. 인민공화국으로 바꾸면서 또 여기서 문제는 인민공화국의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인민공화국은 사실상 독재국가잖아요. 독재국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재국가의 이제 한 명을 추앙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약간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종교에는 반대적인 국가예요. 좀 반종교입니다. 사회주의는 반종교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이 사회주의 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와 인접해 있다고 했죠? 러시아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시킨 뒤에서 백업해준 나라가 원래 있어요. 원래 이 민주공화국에서 이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오면서 서포트해준 국가가 소련입니다. 그러던데 이 소련이 서포트하는 사회주의가 반종교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종교 집단이 생기죠. 여기에 반발하는 종교 집단. 자, 이게 뭐냐? 탈리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헤드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튼 탈리반의 원조가 되는 집단이 나와. 탈리반의 원조가 되는 집단. 자, 이게 탈리반의 원조가 되는 집단인데 여기서 반발을 일으켜서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를 몰아내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몰아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를 몰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소련이 침공해요. 소련 침공. 야, 우리가 셋업해놓은 사회주의 국가를 감히 밀어내? 야, 니들 한번 죽어볼래? 하고 소련이 침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탈리반이 진짜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더 험악한 산악 지형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한국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물론 똑같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뭐 당연히 의의도 다르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결과도 다른데 일단 한국에서도 산악을 끼고 게릴라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랑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뜻이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방식으로 탈리반들이 그렇게 계속 게릴라전을 하니까 소련이 이길 수가 없죠. 심지어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탈리반의 원조가 되는 집단에 미국이 지원해서 소련을 후퇴시키는데 도와줬다라는 이야기고 이건 카더라니까. 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탈리반이 집권하게 되는데 탈리반의 종교국가가 탄생 이렇게 됩니다. 종교국가가 탄생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원래 이렇게 자유로웠던 분위기에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도 지켜줬던 나라에서 자, 맨 처음 했던 게 야, 너네들 보호자 없으면은 너네 거리에 나오지 마. 이 종교국가가 탄생하지만 여러분들이 아프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아프가니스탄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종교의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집단이에요. 탈리반입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탈리반. 네, 무튼 일단 종교국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는 이제 코란이란 게 있어요. 원래 코란이란 게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네,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제 탈리반이라는 집단은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예언자들이 활약을 했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들한테 야, 너네 보호자 없으면 나오지 마. 니네 교육 때려쳐. 아니 니네가 무슨 교육이야. 야, 옛날 시대로 돌아가야지. 니네 여성들은 교육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거의 여기에 대해서 말을 좀 조심히 하고 싶은데 거의 애를 낳는 공장? 너네들은 그냥 우리 군인들을 서포트해. 남자들을 서포트하는 게 너희들의 역할이야. 라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탈리반이 집권하는 국가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이거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아니지만 자, 일단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탈리반은 생각보다는 온건 집단이 생각보다는 아예 테러가 X라는 게 아니라 아예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탈리반은
네, 알카에다보다 약하고 아이시스보다 약합니다.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훨씬 더 과격한 집단이 있어요. 탈리반은 그나마 온건한 집단이에요. 근데 걔네가 온건하다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서 온건한 건 아닌데 알카에다보다 약하고 아이시스보다 약합니다. 알카에다와 아이시스는 그냥 완전 대놓고 거의 뭐 으아 하면서 막 그 뭐죠? 이제 뭐 자폭 테러 하고 그런 집단이 알카에다와 아이시스예요. 알카에다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사마 빈라덴이 있던 집단이죠. 자, 원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탈리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원래 좀 모르시는 부분, 탈리반은 원래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가르친다라는 뜻에서 학생이란 뜻에서 탈리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 아시고 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탈리반 집단이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집단, 그러니까 온건한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오케이 아프간 그래 뭐 냅둬 막 이러고 있었는데 2001년에 여러분들 2000년도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그 뭐죠? 9/11이 터졌습니다. 2001년에 9/11이 터졌는데 자,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졌죠. 요거의 수장이 누구예요? 이걸 지시한 사람 오사마 빈라덴이잖아요. 근데 이 빈라덴을 아프간이 숨겨줍니다. 왜냐? 니네 똑같은 우리 이슬람 국가고 우리 같이 같은 종교를 쉐어하는 그런 집단이니까 니네 우리 쪽 들어와서 숨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프간이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빡치죠. 야 꺼져 하면서 아프간에 들어갑니다. 아프간에 들어가서 이제 초토화를 시켜. 이 종교 국가를 이제 탈리반이라는 집단을 완전 몰아냅니다. 이 아프간이라는 국가에서 거의 몰아내다시피 해요. 그 부분에 성공을 합니다. 단 파키스탄이란 나라가 인접해 있다고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파키스탄이란 나라도 사실상 원래는 아프간의 주민들이 살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집단인데 다른 나라로 나눈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 탈리반이라는 집단이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좀 더 요충지에서 보충을 해서 인원도 보충을 하고 물자도 보충을 해서 다시 아프간으로 들어가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로 싸움을 합니다. 네. 게릴라전으로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아무리 속간해도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폭탄을 미친 듯이 떨어뜨릴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잡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2021년까지 늘어나. 2021년 이거 좀 크게 키워야겠네요. 자, 2021년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20년 동안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는데 자, 원래 이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좀 더 깊게는 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이제 브라운 대학교 저거 잘 안 보이네. 잠시만요. 조금 이렇게 올려볼게요. 브라운 대학교 연구 결과 2천조 원 2천조 원을 쏟아부었다고요.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해서 친서방 국가를 놨어. 그리고 사실상 많은 나라들이 인접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인접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브라운 대학교 연구 결과로 쏟아부은 돈이 2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천조 원이고 이 연구 결과고요. 미국이 발표한 거는 1,000조 원이에요. 미국이 발표한 건 1,000조 원입니다. 이 부분은 찾으시면 나와요. 이 부분은 뉴스들에서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2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20조 아니에요. 2천조 원이에요. 2천조 원. 달러가 아니라.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거. 진짜 말 그대로 천조국이지. 자, 여러분들 이런 돈을 이만큼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니 얻은 게 없어. 이만한 돈을 쏟아부었으면은 아니 뭔가 좀 건졌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견제가 됐나? 돈만 날리고 미국 군인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어떻게 돼요?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은 존망이죠. 망. 미국 군인 죽고
돈 날리고 돈도 안 되고 그냥 이런 거죠. 이제 야 이거 나중에 우리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레버리지를 막 써서 여기서 주둔을 시킨 거야. 야 우리는 전 세계 경찰이다 하면서 야 여기에다가 친미 정권 세우면 우리가 나중에 꼭 먹고 돈 놓고 이자놀이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효과도 없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아프간이 엄청나게 부파했었어요. 미국이 새로운 정권을 세웠는데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웠는데 이게 엄청 부패한 놈들로 채워놓은 거야. 실수한 거죠. 이게 아니 뭐 진짜 그게 다 뭐 고위 관료들을 다 세워놨는데 고위 관료들이 어떤 식이냐면은 미국에서 항상 발표하는 거 있잖아. 미국에서 야 그 아프간에 30만 명이나 우리가 군인 세워놓고 왔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아프간이 이렇게 밀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야 아프간에 군인이 30명이고 야 탈리반 군인이 7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이렇게 며칠 한 5일 일주일 만에 이렇게까지 밀리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됐냐. 자, 아프간이 부패했다고 했잖아. 아프간이 부패했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5만 명만 채워놓은 거야. 5만 명만 채워놓고 미국한테 돈만 받아먹은 거예요. 돈만 받아먹고 무기는 다른 놈들한테 팔아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30만 대 7만이 아니라 5만 대 7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위에 층은 부패 있어. 자 부패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끝까지 싸울까요? 얘네들이 무슨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아니고 대수에 진치는 놈들도 아니고 그냥 부패한 놈들이었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왜 내가 여기서 돈만 잘 받고 등 따시게 살아만 남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위 관료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들이 쳐들어왔어. 이제 아프간 애들이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싸울까? 이렇게 막 찰도 싸워요? 야 우리 마지막까지 싸우겠어가 아니라 야 우리 딜하자. 니네들이 돈 주고 야 니네들이 나 살려준다고 하면은 야 니네들이 살려주면 우리 미군이 주는 무기 다 가져가. 아이 우리 어차피 병력도 없어. 야 이거 그냥 우리 안 싸울 거니까 이거 돈 다 가져가고 나만 살려주면 돼 라고 하면서 부패된 관료들이 사실상 싸우기보다는 그냥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걔네들이 뭐 싸움이라도 있어야지 좀 저항이 되면서 미국이 생각했던 시나리오 6개월에서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되는데 30만 명도 없었고 5만 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에서 부패한 집단이 항복까지 해버리니까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무혈입성 해버린 거의 무혈입성에 가까운 그냥 그런 행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몇몇의 아프가니스탄 이제 국민들한테도 사실상 더 이상 이 부패된 애들한테 못 맡기겠다. 탈리반한테라도 맡겨보자라는 식의 국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다 그냥 빤스런 해버린 거예요. 매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통령은 전쟁 터지면 끝까지 남아있던 게 아니라 아니 난 살아남을 건데 하고 돈만 챙겨서 도망갔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부패한 집단이 아프간이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지지. 여태까지 우리가 호구였구나. 야 우리가 30만 명이라고 뻥쳐놓은 놈들한테 돈만 불려주고 걔네들 돈만 불려주고 우리가 얻은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막 원래는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예요. 트럼프가 맨 처음에 야 우리 아프간 뺄 거야. 아프간에서 군인들 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트럼프가 맨날 하던 게 있죠. 야 더 이상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돈 주고 주둔해야 되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인들 뺄 거다라고 맨 처음에 주장했던 인물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지금 막 바이든한테 겁나 뭐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파병을 취소했냐가 아니라 왜 더 이상 거기 아프간에서 사람들을 뺐냐가 아니라 왜 그런 방식으로 뺐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 비판하는 이유는
이유는 군인을 빼는 방식이 잘못됐다. 내가 했던 방식으로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트럼프예요. 타노스님,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가장 이 법안을 가장 맨 처음부터 오바마 때부터 이야기는 나왔죠. 근데 트럼프가 그때부터 실제로 시행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강하게 주장하면서 네고시에이션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사실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정부 때 아프간하고 평화 협상을 합니다. 아프간이 아니죠. 탈리반하고 평화 협상을 해요. 야, 우리들 좀 있으면 우리 군대 뺄 테니까 탈리반 니네들 한 번 더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같은 그룹하고 한 번 더 교섭하면, 테러 집단하고 교섭하면 너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잘 해라. 그렇게 트럼프가 탈리반한테 얘기를 하고, 탈리반도 오케이. 우리는 아이시스하고 손 뗀다. 우리는 테러 집단 아니다. 우리는 정당한 국가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화 협상을 통과를 시켜요.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그 당시에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탈리반과 트럼프가 평화 협상을 이제 평화롭게 잘 해결을 하고 서로 공격을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오케이, 바이든 군대 빼자. 오케이. 근데 군대를 뺄 수밖에 없긴 했을 거예요. 자,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단 아까 그리고 제가 까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했는데, 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나라를 이제 먹을 때, 이제 먹다니까 좀 표현이 좀 저속하네요. 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점령할 때 쓴 돈이 사실상 그 당시에도 돈이 있는 돈을 쓰여서 쓴 게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할 때 쓴 돈은 원래라면 부자들한테 증세를 통해서 거기에서 돈을 빼와서 전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할 때는 지금처럼 국채를 발행한 거야. 세금을 줄였어요. 그 당시 아프간하고 전쟁할 때 세금을 줄였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증세를 해서 돈을 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국채 쓰면서 야, 우리 나중에 갚을 테니까 지금 일단 돈을 쓰고 보자 하면서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국채로 충당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빚이 몇 트릴리언 달러, 28 트릴리언 달러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적자가 나는 사업을, 다른 나라들 배만 불려주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아프가니스탄이 사실 만약에 미국이 주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중국에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중국하고 아프간하고 막 평화적으로 이야기했다. 중국 거기 그 뭐죠? 그 외교관들 그 남겠다, 그 외교 부서들 남는다, 중국이 탈리반 2인자 불러와서 막 협상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장 위구르 지역 다들 아실 거예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다들 막 많이들 이야기 하잖아요. 위구르 지역이 순위파예요. 순위파. 그러니까 탈리반과 같은 부분을 공유하는 집단.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떠나도 굳이 우리가 나쁠 게 있어? 신장 위구르 지역 얘네들이 서포트 해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인도나 다른 주변 국가들은 미국이 할 때 도와줬냐? 도와줬니? 미국이 돈 그렇게 쓸 때 니네들이 돈 부담을 해줬어? 이제는 그걸 니네들이 알아서 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우쭈쭈쭈쭈 해주죠.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는 부분이 중국한테 1대1로라는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국의 1대1로 아시죠?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아프간과 이란, 신장 위구르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이 아프간과 신장 위구르는 사실상 비슷한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쭈쭈쭈 해줘야 돼.
그리고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 이 아프간의 사업을 따와야 된단 말이에요. 1대1로 사업에 있어도, 그리고 미국을 견제함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우쭈쭈 해주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는 조금 더 버텨줄 줄 알았는데, 버텨주면서 조금 더 중국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다른 나라들도 투자하면서 조금 더 버티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 무혈입성에서 무너진 건데,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왜 미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자, Biden's approval rating flips for the first time amid Afghan crisis. 아프가니스탄 사건으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approval rating, 한마디로 지지도가 떨어졌다. 바이든 정부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전략들을 밀어붙이면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아프간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쪽에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야, 바이든 네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야,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평화 집단 유지하면서 천천히 뺐어야지. 그렇게 뭐 5단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제대로 딜을 하고 뺐어야지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야, 니네 이거 사이공 후퇴하고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트럼프도 야, 내가 했으면 달랐을걸. 니네들이 바이든 뽑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아프간에서 얘기하는, 이제 바이든이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원래 해줬어야 되는 거고, 야,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미국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바이든이 이번에 연설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미국의 자국 국민이 우선이다. 자국이 우선이다. 우리 미국이 우선이고, 굳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 계속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트럼프가 하던 정책 이어받은 거다. 트럼프가 하던 미국 자국 중심의 정책을 이어받았고 우리는 이걸 계속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연설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바이든이 또 했던 말이, 원래는 우리 미국을 도와준 아프간의 인물이나 다 미국의 국민들 다들 다 데리고 나올 거다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말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의 리더십에 타격이 옵니다. 바이든의 리더십에 타격이 왔고, 이렇게 결국 지지율의 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 거죠. 무튼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정세에 대한 내용은 조금 짚어봤고요.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바이든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어떠셨나요? 아프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결국 근데 아프간에 주둔한 군인들은 돌아와야 했어. 2천조 원이라는 돈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이 부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더 주둔을 시켰다가는 뭐 미국이 먼저 파산하게 생겼는데, 파산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후퇴를 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의 정부에는 화살이 돼서 돌아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맹국들한테서도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막 바이든한테 야 뭐야 니네들이 빼는 바람에 지금 테러 국가 하나 생겼잖아 라고 모든 나라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다른 주변 국가들한테도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고, 바이든 또 자국 내에서는 공화당한테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자국민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일단 테이퍼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아프간의 중요한 사업 같은 게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게 생겼죠. 지금 일단 여러모로 사업이나 뭐 아니면 관계 쪽에서 중국 쪽이 조금 미국보다는 좀 더 좋은 협상 대상일 겁니다. 무튼 여러분들 뭐 좀 질문할 거 계신가요? 질문할 거 없으면은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 그 전에 물을 좀 마시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매형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가,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왜 후퇴를 했는지도 알아야 하고, 왜 지금 탈리반이 계속해서 지금 탈리반이라는 게 사실상 테러 집단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탈리반인 나라는 말했다시피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보다는 온건한 집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는 좀 더 협상하기가 쉬운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진행됐다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이 버린 게 맞아요. 미국이 버린 게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은 그런 거죠. 내 친구 아들이야. 친구 아들인데, 친구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다. 내 아들이 아닌 그냥 아는 애기야. 그냥 아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고통받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계속 도와주다가 내가 먼저 파산하게 생긴 거야. 근데 맞아요. 저도 봤거든요. 자, 엄마가 이제 국경 밖으로 원래 같이 탈출하려고 했는데 군인이 막은 거예요. 군인이 막았어요. 야, 이거 안 되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애기만 데리고 가달라고 하면서 애기를 그냥 군인한테 줬는데 군인이 그걸 받긴 받았습니다. 다시 다행이네요. 아빠랑 다시 만났대요. 다행이네요, 진짜. 아무튼 저도 보면서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픈 장면들이 많았어요. 막 비행기에 매달려서 탈출하려는 장면이라거나 일단 아무래도 아프간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지금 사실 탈리반이 아무리 온건하다고 해도 원리 원칙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신장될 수는 없고 지금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탈리반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리는 여성 인권 존중할 거다. 우리는 예전의 그 탈리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아프간 내에 있는 여성 광고들을 빼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고 해요. 자국 내에 탈리반 군인들하고 결혼시킬 여성 리스트를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강제 결혼시킨다고 해요. 제주연구소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맛있게 피자 한 판 사 먹도록 할게요. 점심 때 딱 가서 전 야식 아닙니다. 지금 점심이거든요. 딱 11시인데 11시인데 이따가 나가서 점심으로 맛있는 피자 한 판 사 먹도록 할게요. 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성 인권을 신장시켜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뻥인 것 같고요. 매형님 말한 것처럼 지금 사실상 계속해서 지금 여성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들어봐도 지금 여성에 대한 인권이 그러니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튼 여러분들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좀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다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살짝 짚고 넘어갔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더 그리고 맞다. 아프간에 대해서 진짜 충격적인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못했는데 그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코미디언 되게 유명한 한국으로 치면은 그래도 신동엽급에 되는 코미디언을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코미디언을 납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코미디언 납치라고 치면 나와요. 근데 그 납치한 군인이 그냥 그 신동엽급 되는 코미디언을 일단은 탈리반 내에서 맞아요. 탈리반 내에서 그런 코미디나 그런 거는 안 돼요. 탈리반 내에서 그런 유흥은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니까 탈리반이 그냥 그 코미디언을 납치해서 뺨 이렇게 딱 때립니다. 야 웃어봐 하면서 웃어? 웃겨? 하하하 하면서 뺨에 한 대 더 때려. 더 웃어봐. 그러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 탈리반이에요. 아무리 막 좋게 포장하고 온건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온건파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걔네들은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아마 아프간은 뒤로 역사적으로는 후퇴를 한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차에 태우고 뺨 때린 거. 그게 탈리반하고 아프간 코미디언입니다. 아무튼 좀 이런 무거운 주제를 오늘 꺼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설명을 해드렸으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